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직업을 잃으신 분들도 많고, 지금 언페이드 리브로 집에 있는 분들도 많은데, 왜냐면 우리 회사만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업계에 있는 모든 회사가 다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 중에 한 직군인 이제 항공사 승무원을 보면은, 우리 항공사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항공사가 다 어렵기 때문에 같은 항공사에 이직도 안 될 뿐더러 심지어 이제 비슷한 업계인 여행업 자체가 완전 다운이라서 평범한 이직으로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극적인 커리어 체인지를 해야 하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막막해 하실 수 있다 생각했고, 그리고 예린이가 그렇게 겪어온 그런 과정이 극적인 커리어 체인지를 해야 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에서 IT 서비스 세일즈, 그것도 교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메신저 서비스의 세일즈로 간 그런 스토리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제 패닉이 왔어. 겁나 이제 한순간에 직업을 잃었고,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이제 당연히 안 됐죠. 처음에 그 전년도에도 안 됐는데 이번에 뭐가 바뀌겠습니까? 저는 결국에는 결국에는 교육 경력 3년 있는 중고 신입일 뿐이고, 네, 그래서 네, 그때도 면접 본 데 단 한 군데도 없었고요. 네, 4월부터 7월까지 알아보다가 다 안 되고 8월에 이제 끌다가 한국에 결국엔 들어오게 됐어요. 네. 현실을 받아들인. 어, 어, 세 가지를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해요. 이번 이제 앨리스 언니 방송을 통해서. 근데 저는 뜬구름 잡는 팁 말고 진짜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상처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좀 정말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팁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저를 원하는 회사가 어딘지 이제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저의 현 상황과 저의 조건, 나를 데려갈 만한 회사는 과연 어디일까? 절대 저를 그 당시에 데려갈 만한 대기업은 단 한 개도 없으리라 장담하고요. 지금도 솔직히 힘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콧대만 높았던 거죠. 모두가 그렇게 선망하는 회사들에 내가 왜 못 가? 나도 당연히 갈 수 있지라는 괜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은 이제 고이 접어서 버려두세요. 버리시고, 제가 최소한 내가 갖고 있는, 저는 이제 교사라는 경력이 있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커버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교사라는 경력이 나의 단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커버가 안 돼. 기업을 가기 위해서는 누가 선생님 경력 있는 사람 뽑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대학원을 가려고 했어요. 네. 대학원을 가서 이거를 어떻게든 이렇게 커버를 해버려야겠다. 네. 교사에 지워버려야지 빨리.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라고 뭐 유아교육도 저는 네, 유아교육도 안 쓰고요. 저는 사실 지금도 이제 그냥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유아교육이라고 하면 더더욱 이질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회사들에서 이거를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교육학부라고 지칭을 해서 네, 이력서도 작성을 했었었고, 저의 경력을 그나마 갖다 붙일 수 있는 포지션들로 봤었어요. 진짜 최소한의 20%는 제가 갖고 있는 경력의 최소한 20%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큰 회사들 같은, 내가 정말 너무너무 큰 회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 0.1%를 한번 뚫어보고 싶다 하면은, 그런 큰 회사들은 대부분 하는 프로젝트가 많아요, 회사 내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 정말 구글에서 뭐 예를 들어서 키즈 컨텐츠를 제작을 한다. 그런 쪽으로 봤던 거죠. 네, 이제 뭐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든 최소한 10%라도 연결을 시킬 수 있는 회사로 알아봤었어요. 접점을 찾은 거구나. 접점을 무조건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근데 이것도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진짜 0.1%, 0.00001%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를 뚫는다는 게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그러니까 저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회사들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서 결국에는 제가 한국에 돌아오면서 한국에서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저의 영어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영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다른 기업 경력이나 뭐 그런 경력이 없어도 영어 하나는 할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영어가 필요한 회사들을 위주로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 내가 만약에 좀 기술이 있다 아니면은 뭔가 정말 특출나게 잘하는 거 하나라도 있다라면은 그거를 좀 많이 강조를 해서 그거를 정말 그거를 제일 많이 보는 회사 아니면 그거를 제일 많이 보는 포지션으로 찾아야 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정말 머리를 쥐어 짜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동기부여도 돼요, 사실은. 아, 내가 그래도 이런 장점을 이렇게라도 살려볼 수 있구나, 이렇게라도 연결시킬 수 있구나, 이 회사는데 좀 해볼 수 있겠다. 그런 동기부여도 되고, 네, 그래서 그 job description을 굉장히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좀 그냥 뭐 이렇게 그게 첫 번째 팁입니다. 나의 조건이 를 제대로 들여다보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과연 이 회사가 원할 사람인지, 나의 경력이. 그거를 조금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근데 이제 팁 2번에서 나오는데 그 객관적인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냥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콧대만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실 파악을 위해서 저는 링크드인을 가장 많이 활용을 했어요. 사실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옆에 주변에 보면 쟤도 저 일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쟤도 저 회사 들어가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주변 사람을 보면서 파악을 하지 마세요. 객관화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링크드인을 들어가세요. 네, 링크드인을 들어가셔서 제가 했던 방법은요. 정말 내가 가고 싶은 회사, 내가 가고 싶은 포지션 이 두 개를 찍어서 그 검색을 하셔서 그 사람들의 프로필을 하나하나 다 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링크드인이다. 그러면은 링크드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프로필. 링크드인을 이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사를 하게 됐지? 무슨 자격증이 있지? 링크드인에 처음부터 들어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쳤지?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링크드인을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백트래킹을 하면서 이제 내가 그나마 도전해볼 수 있는 포지션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해요. 네. 이제 두 번째 팁 나갑니다. 네, 두 번째 팁은요. 좀 이것도 현실 파악을 이제 깔고 가는 건데 진짜 내가 아는 모든 인간들은 다 끌어모으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를 알게 될수록 내가 도전해볼 만한 포지션을 더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아는 게 많아져요.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내가 회사에서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좀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는 건 좋아요. 근데 좀 시간이 아깝다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고 싶은 분야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회사 사람들을 어떻게든 모아보세요. 이거는 진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1도 없다. 그 회사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인데 거기에 아는 사람 1도 없다 하면은 링크드인이나 콜드메일 보내세요. 네, 당장.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네. 페이스북으로 뮤추얼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다 연락해보고 물론 민폐일 정도로 뭐 이렇게 쫙 뿌린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한테는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 사람 하는 일이 뭘까라고 궁금하면은
거절당하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도 솔직히 받을 때 되게 뿌듯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 내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고 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최대한 예의 바르게 정중히 연락을 드리면 답변이 올 거예요. 근데 안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 현실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걸 말씀해 드리자면 이제 모임 같은 것도 좀 다양하게 있잖아요. 사실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뭐 독서 모임이나 아니면 뭐 개발자들은 코딩 모임, 학교 모임, 스타트업 모임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아는 사람들을 좀 넓혀보세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내가 면접을 보다가 옆에서 그 면접관한테 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를 한 번 더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를 단 한 번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네, 그 사람과 네트워킹을 해보시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많이 나눠보세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get to the point. 그러니까 절대 너무 돌려 얘기하시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너무 제너럴하게 본인이 받고 싶은 답변을 그 사람들이 숙제라고 느끼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상황. 더블 따봉. 네, 그 사람들이 쉽게 답변할 수 있도록 정말 yes or no로 답변을 가능하도록 질문을 해주셔야 답변 올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좀 세일즈 택틱이기도 한데, 네, 최대한 짧고 예를 들면 지금 하시고 있는 그 뭐 포지션이나 팀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계신가요? 로 yes or no로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답변이 오면 거기서 또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한 번 답변이 오면. 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좀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럼 채용을 합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제가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경력 있는 사람이 어플라이 해도 고려를 할까요? 그러니까 좀 정말 그 사람이 간결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시는 게 가장 답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쌍따봉을 드렸냐면, 네. 저도 그런 리퀘스트를 되게 많이 받는 편이에요. 제 스스로도 사람들한테 리퀘스트 하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라고 많이 말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되게 많이 오는데, 제가 가장 힘들 때는 자신의 숙제를 저에게 던질 때예요. 맞아요. 어떤 말이라도 좋으니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되게 부담이 돼요. 무슨 말을? 정말 좋은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그분의 삶의 숙제잖아요. 근데 그걸 저한테 질문을 하지 않는 채로 내 삶의 문제를 풀어줘라고 저한테 던지시면 제가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하게 느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린이가 했던 것처럼 그분에게 숙제를 드리지 말고 yes or no라고 굉장히 간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걸로 처음에 유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 경력이 되게 훌륭한 어프로치라 생각해요. 제 경력이 유아교육과 이렇게 3년인데 뭐 이렇게 선생님 3년인데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여기에 도전해도 가망이 없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팁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을 어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제는 항상 모든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도와주는 과정이 너무 힘들게 만들지 않아주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만큼 다른 사람과 일했을 때 배려가 있고 내가 잘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어필이 돼요. 약간 여기서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모임에 참석을 하려고 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연을 맺으려고 했냐면 제가 처음에 싱가포르에 왔을 때 직업이 아예 없었을 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다가 센토사라는 싱가포르에 있는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섬에 부동산을 매니지하는 회사가 있어요. 센토사 레저 그룹인가? 그런 회사가 있는데 저 여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팁.
세 번째 팁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팁 넘어가기 전에 그 앨리스님이 라이즈 왔던 목표가 뭐였나요? 그 라이즈라고 저희가 홍콩에서 컨퍼런스를 이렇게 테크 컨퍼런스가 굉장히 크게 이제 홍콩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는 이제 저희 회사를 통해서 갔어요. 저희 회사 이제 세일즈를 하러 간 건데 그 장소에 앨리스 언니가 봉사활동을 하러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는 여기 왜 와 있지 대체? 네, 왜 가신 건가요? 예린이가 지금 말했던 이 방법은 내가 주니어로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내가 회사의 시니어로서도 적용이 가능해요. 왜냐면 오히려 시니어로 갈수록 인맥을 통해서 옮기는 게 훨씬 맞아요. 근데 저는 그 VIP 룸에 들어가서 그 틴더의 CEO랑 너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그 VIP 룸을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때 만났던 키 작은 그 파운더,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던 파운더가 배지가 걔도 이제 거기 올라가서 피치를 해야 되니까 VIP 배지를 받은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nobody's asking. 사람들은 생각보다 요청을 안 해요. 근데 요청을 했을 때 최악의 맞아. 경우는 거절밖에 없거든요. 근데 언니 진짜 이건 제가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근데 정말 저의 라이즈에 간 목표는 세일즈였잖아요. 저는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고객을 하나라도 물어오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진짜 언니가 말하면서 제가 놀랬던 게 저도 VIP 룸에 쑤시고 들어갔어요. 저 하이파이브. 역시 이게 사람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 팁을 좀 드리자면 진짜 내가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뭐 저로 예를 들자면 제가 했던 교직 생활, 그리고 제가 했던 이 선생님의 경력이 그 어디에도 안 어울릴 것 같고, 이거를 가지고 절대 구직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것도 사실은 다 끼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소설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야기를 지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야기를 물론 만들어 좀 부풀리는 건 있죠. 근데 뭐 아예 없던 얘기를 새로 지으라는 건 아니라 연결고리를 계속 찾아줘야 되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를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연결을 시켜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써보고, 이력서도 그거에 맞게끔 이제 연결고리를 연결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준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세일즈랑 교사를 좀 연결시켜 본다 하면은 교사의 고객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위주지만 결국에는 학부모이다. 네, 때문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상담을 한 경험이 있었고, 뭐 학부모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도 많이 겪어보고, 그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좀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렇게 작성해봤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이 학부모들에게 세일즈를 한 것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게 연결을 시켰지만, 뭐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학부모들이랑 겪었던 어려운 상황들이 내가 샌드버드에 왔을 때 클라이언트들이랑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들로 연결시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에 더불어서 제가 했던 사업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 사업을 전혀 크게 하지 않았어요. 진짜 작게 했고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 조그만한 사업 덕분에 싱가포르에서 알게 된 사람도 정말 많았어요. 진짜 이거를 핑계로 네트워크가 정말 이만큼 넓혀졌고, 생각보다 많이 넓혀졌고, 그래서 그것도 샌드버드에서 면접을 볼 때 이거 연결을 당연히 시켰죠. 나는 셀프 스타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도 해봤다, 싱가포르에서. 네, 라는 경험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또 팁 하나 정말 드리자면, 진짜 내가 너무너무너무 간절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겪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너무 간절한데 면접 하나 안 잡히는 상황이다. 진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은 사이드킥으로
진짜 정말 작은 사업 하나 시작을 해보자. 이게 네이버 스토어팜 이런 거라도 괜찮아요. 그런 거 하나만 있어도 스토리텔링 나올 거 이만큼 있거든요. 학부모에게 세일즈라니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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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린이가 지금 말했던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기업이나 이 사람을 뽑는 입장에 있어서, 아, 내가 이 사람이 교사였으니까, 이 사람이 나랑 유관 경력이 없으니까 안 뽑을래,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교사가 한 일이 뭔지 몰라요.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딱 생각을 했을 때, 아, 이 사람은 아침에 학교 가서 애들 가르치고 내가 아는 거 이렇게 전달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끝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교사, 교사로서 죄송하지만 교사로서 정말 제일 속상했던 말들은 학교 가서 애들이랑 신나게 놀고 오는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이 제일 서운했어요. 그래서 약간 교사들은 약간 하는 게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미지 또한 너무 극복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 맞는 게, 저는 이거를 알고 있는 게 저희 부모님이 교사시고, 애들을 가르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학교의 행정적인 업무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들은 기획력도 있어야 되고, 학부모 니고시에이션 스킬도 길러야 되고, 하셔야 될 게 되게 많은데, 대부분의 교사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교사라고 하면 내가 학창 시절에 봤던 선생님과의 인터랙션밖에 없기 때문에 교사의 업무 스코프를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 사람의 틀에 맞게 잘 깎아서 먹여줘야 돼요. 그게 스토리텔링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린이가 했던 것처럼 교직이란 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교직이 아니고 사실은 나의 클라이언트는 학부모였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바꿔서 하면 이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때부터. 아, 그래서 너가 세일즈를 했을 때 네가 완전 정말로 그 사람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그게 플러스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해해 줄 거라고 어쌔하면 안 되고, 그거를 내가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스토리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스토리텔링이에요. 아, 잠깐, 나 한 가지 궁금한 게, 샌드버드에 지원을 했을 때 서류는 어떻게 통과했어? 서류를 통과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왜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든 컨택을 하라고. 저는 면접을 보기 전에 사실 샌드버드도 제가 그때 당시에 알던 언니가 소개를 해줘서 알게 된 거예요. 너 이 회사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 회사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때 시리즈 A 받은 직후였고요. 그래서 샌드버드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라는 페이북에 글을 올리신 분이 제 매니저였고, 제가 그 글을 통해서 제 매니저한테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한 번이라도 지원도 안 하고. 지원도 안 하고 그냥 이 포지션 저 너무 관심 있는데 아직 yes or no question 이 포지션 아직 채용 중인가요? 그래서 네 라고 답변이 와서 네, 일단 내 이름 한번 각인시켰으니까 네, 그래 한번 지원해보자. 그래서 지원했는데 댓글을 조금 읽어보면 이제 시간 아주 조금 남았지만 앨리스님 라방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뜻이 있으면 길을 만들 수 있구나 싶어요. 취업은 열정과 운의 콜라보인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뜻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원해야 가질 수 있어요. 원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고 원하려면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아는 과정을 조금 많이 잘 해줬으면 좋겠고 이 라방을 통해서도 원하는 거를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스타트업이 이게 진짜 근데 직업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애나